여기에 하나의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공포썰 중 하나입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한 여학생 수진이는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왠지 이날은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환영하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다르게 집 안은 쓸쓸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한옥의 특성상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집안 곳곳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는 방 한구석에 있던 오래된 장롱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희미하게 보랏빛으로 빛나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장롱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외할머니는 늘 이 장롱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뭔가 모르게 끌려 다가가 장롱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섬뜩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에는 오랜 세월을 잊은 듯한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고 그 중엔 아주 낯선 한복 한 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복은 청아한 하얀색 바탕에 붉은 비수가 놓여 있었는데 보이는 것만으로도 수진이는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른 문을 닫고 어색한 기운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결에 한복을 입은 낯선 여인이 그녀의 베개맡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꿈인 듯 현실인 듯 여인은 슬픈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무슨 꿈이 이리도 생생한가 싶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둘러보니 방 한쪽 구석에 그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외할머니가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그녀가 보았던 것을 설명했고 외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 집에 살던 자신의 어머니, 즉 수진이의 증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전해 내려오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한복이 그 여인의 속옷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한복이 증조할머니의 혼을 기리기 위해 보관해 왔으며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 그녀의 영혼을 편안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에 깊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외할머니와 함께 장롱 앞에서 증조할머니의 영혼을 빌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외할머니의 집을 나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진이는 때때로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그 장롱 앞에서 조용히 증조할머니를 위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설과 사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가족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주로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공포썰을 읽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절대 혼자서 읽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내용은 어떤 낡은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였다. 그 아파트는 오래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주로 노인들이나 젊은 예술가들이 싼 집세에 끌려 들어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아파트로 이사온 사람은 좀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한두 달 안에 떠나곤 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글쓴이는 그 아파트의 7층에 살고 있던 경험담을 풀어놓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그가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했다. 소리는 마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가끔씩 여성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이웃이 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항상 같은 패턴의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불길함을 느낀 그는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댓글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그의 경험을 허구로 여겼지만 한 명이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 사람은 그 아파트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몇십 년 전 그 아파트는 어떤 젊은 부부가 살던 곳이었다.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부인은 그만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남편은 슬픔에 빠져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아파트를 떠났다고 했다. 이후로 그 부인의 영혼이 남편을 기다리며 7층 목도를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 쓴이는 아직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웃 중 한 명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낸 그는 할머니에게 찾아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단지 외로운 것뿐이죠. 그 쓴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소리가 들리는지 기다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용기로 소리가 들릴 때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갑자기 주변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아마 지금도 그 아파트 어딘가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잠자리로 향했다. 공포는 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에서 교수님을 도와 조교로 일하고 있었다. 학교가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했다. 그날도 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바람에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나는 급하게 짐을 챙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역까지 걸어가는 도중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뭔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에 도착해서야 나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역에는 다행히도 몇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고 곧 지하철이 도착했다. 탑승하고 나서 창밖을 보니 저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지하철이 몇 정거장 지나자 점점 더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소리에 눈을 떴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 역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금세 깨달았다. 그녀는 어젯밤 꿈에 나왔던 그 여자인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어떤 오래된 집안에 있었고 그녀는 그 집에서 문득 나타나 나를 노려보았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던 기억이 있었다. 그녀가 실제로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내가 내릴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벌떡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일어선 나로서는 멈춤이 불가능했다. 마주치기 직전 그녀는 살짝 옆으로 비켜섰다.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지나쳤다. 나는 그제야 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그 여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 그 여자가 있을까? 궁금증과 불안함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꿈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이번엔 예전의 그 집이 아닌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꿈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자꾸 나타나죠? 그녀는 대답 대신 미묘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 꿈에서 깼다. 그 후로 매일 밤마다 그녀의 꿈을 꿨다. 그녀는
항상 내 집에 있었고 점점 더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길을 걷다가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강의를 듣다가도 어디선가 그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그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에게 상담하기로 했다. 친구는 내가 이사한 새로운 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혹시 그 소문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친구와 나는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예전에 주인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계속 비어있던 집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딸이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 딸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던 그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부랴부랴 그 딸의 사진을 찾아보니 꿈속의 여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망설이다가 미친 척하고 그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정말 여기 있던 사람이었나요?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난 당신에게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후로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일까? 그렇게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았지만 그 체험은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 그것은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내 상상 속의 이야기였을까?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그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소름 돋게 만든다.